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3일 토요일 10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자카르타 날씨는 비는 안 오고요. 공기는 그리 맑지 않은데 날씨는 좋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멀리 제 아파트에서 보면요. 땅그랑 쪽으로는 뿌옇게 매연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여간 자카르타 시내는 온통 라마단을 맞이해서 한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중동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식당들이 버젓이 문을 열고요. 영업은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라마단 같지가 않죠. 예전에는 적어도요, 라마단이 되면은 커튼이라도 치고 그 안에 숨어서 밥을 먹든가 맥도날드를 먹든가 했는데 이젠 커튼도 아예 집어쳤습니다. 참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무슬림들도 많이 변해가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무슬림 식당으로 잘 알려진 바당 식당에 가면요, 그래도 문을 가리고요, 포장만 해서 팔고 있습니다. 직접 그 안에서 밥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네요. 제가 어제 갔을 때 나 저 구퉁이에서 좀 먹게 해달라 그래도 그렇게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도네시아 주요 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면 톱으로요, 수라바야 아이를랑가 대학병원에서 또반 지진 여파를 피해서 병상을 병원 앞으로 외부로 옮겨놓고 치료를 하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고요. 또 하나 오른쪽에는 2029년까지 인도네시아를 이끌어갈 프라보와 기브란 정부의 청사진이 어떤가 하는 그런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면은요, 안달간 띠가 섹도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안달간이라는 말은요, 말하자면은 이게 적절하다, 아니면 의지한다, 뭐 이런 거, 여기에 그냥 주력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요, 한마디로 경제 성장에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 세계라고 하는 차기 정부의 성장 동력, 정치에 주력하겠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그 세계의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농업 분야가 있고요. 다음에 에너지 분야, 또 제조업 분야를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여전히 인도네시아는 쌀과 콩, 그리고 옥수수, 마늘, 심지어 싱콩이라고 하는 카사바까지 수입을 해서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또 기름과 LPG 가스도 국가 보조금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에너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정책 분야에 넣겠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조업은 중국 제품이 인도네시아에 너무 많이 와서 국내 작은 소규모 제조업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국내 제조업에 그 뒤떨어진 것을 좀 지금이라도 일으켜 세우겠다는 그런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농업이든 에너지 분야든 혹은 제조업 분야든 간에 어떻게든 자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 22일이죠. 어제 아침 11시경에 동부자와 뚜반이라는 곳 북쪽으로요, 약 130km 떨어진 10km 해저에서 6.0 리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뚜반 지진은요, 오후 4시까지 여러 차례 4.0 리터 규모 이상의 여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뚜바는 집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심했는데요. 이 지진의 여파는요, 그 옆에 있는 도시, 그러니까 라몽안이라고 하는 도시와 플로우 바웨완이라는 조그만 섬, 또 수라바야까지 미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뚜반에 난 지진은요, 더 멀리는 그 중부자와 스마랑 그리고 뻑갈롱안까지 그 진동이 느껴졌다 그러고, 남쪽 해안가 도시인 그 빠지단이라는 데까지 그 지진의 여파가 미쳤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미뤄볼 때 이번 지진은 상당히 대단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뚜반이라는 작은 도시는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이런 작은 어항입니다. 거기는 조기가 많이 잡히고 있고요. 또 라몽안이라는 데는 기름이 나는 유전지대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수라바야 쪽으로 가다 보면 그레식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거기는 최근에 조코이 대통령이 그 니켈 가공 공단을 세운 야심적인 도시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오후에는요, 자카르타에서 폭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쩡까렝 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물에 잠겨서 많은 차량이 아마 공항에 늦게 도착했을 겁니다. 제 큰아들도 단중뿌리옥에 있는 공단에서 집까지 오는데 무려 4시간이나 걸렸다고 투덜대고 왔습니다. 한편 조코이 대통령은요, 수많은 이재민을 내고 있는 중부자와 대막을 찾아갔습니다. 거기는 강둑이 무너져서 그 온 마을과 그리고 논이 물에 잠겼는데요. 일단 무너진 강둑은 조코이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임시로 다 막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막이라든지 그 강 상류 지방부터 점차 물이 빠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요 신문 기사가요, 조코이 대통령에서 브라보 대통령 당선자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어제 금요일 오후인데요, 북카푸아사를 앞두고 있는 그 브라보 대통령 당선자가 나스뎀 당사가 있는 그 치키니를 가서 수리오팔로 총재를 만났다는 뉴스가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뭘 의미하는 건지 대충은 짐작할 수 있겠는데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미팅을 했다고 신문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당선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만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대통령 당선자가 그러니까 상대당의 그 당사를 찾아가서 뭐 당선 축하를 받으려고 갔다, 이런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브라보 대통령 당선자가 지금도 어떻게든 여소야대 정국, 그러니까 여소야대는 아닙니다만 그린드라당이 그 국회의원 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여소 정국을 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조바심에서 돌파구를 계속 마련해 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보든지 간에 브라보와 수리오팔로는 둘이 만나서 손을 잡고 흔들기에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뭔가 이 두 사람이 뭘 다짐했다고 하는 좀 이상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은 아니스와 무하이민 후보들이 이번 대선을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규정을 하고요, 이미 헌재에 제소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당 총재가 브라보를 만난다니 이게 좀 뭐가 이상하지 않고 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스뎀이 이 아니스 바스웨단하고 둘이 갈라지는 게 아니냐는 그 징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런 말이 여기에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 면에는요,
나스뎀의 정치 자금이 샤를 야신이라고 하는 전 농업부 장관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그 샤론이라고 하는 나스뎀 당의 그 자금 담당자가 실토를 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수리오 팔로가 브라보 전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러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급히 두 사람이 두 손을 맞잡고요. 뭐 이렇게 흔드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그런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정치 자금을 많이 끌어온 그런 전 농업부 장관을 끌어내고 나스뎀 당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아니면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 제스처를 보이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게 그린드라당으로 나스뎀을 그린드라당으로 끌어들여서 그 장관 자리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미묘한 분포 구도가 발생합니다. 빼대빼 당의 메가와티 전 대통령이 완전히 외톨이가 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그러니까 뱅 인도네시아 기준금리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은행 금리는요, 6.0%로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방 인도네시아는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뉴스를 다시 바로 잡고요. DF, 그러니까 Deposit Facility를 5.25%로 하고요. LF라고 하는 거, 랜딩 패실리티를 6.75로 확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벌써 라마단을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때하엘도 좀 준비를 해야 하고요. 집에서 일하고 있는 도우미들에게 혹은 아파트에 있는 경비들에게도 집에 갈 선물을 사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아파트로 들어와 보니까 문 앞에 현지인 아파트 근무 직원들이 무슨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명절 선물을 좀 도네이션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뭐 안 낼 수도 없고요. 내기는 내야 되겠는데 얼마를 주고 가야 될지 그게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은 제가 7학년이 넘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주고 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서울이나 가서 길게 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올 생각입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스타벅스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그냥 할인을 해주지를 않더라고요. 텀블러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50%를 할인해 준대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집에 갔다 올 수도 없고 해서 그냥 풀페이를 하고 아메리카노 한 잔을 쓴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텀블러 데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22일이 되면요, 목요일이 되면은 가서 디스카운트 커피를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한국 신문을 보니까요, 탄소 제로 정책이 경제 성장에 더 도움을 준다는 기사가 주간 한국인가요? 여기에 보도되고 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영국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참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기사 같았습니다. 영국은 석탄 발전소만 줄였지 프랑스에서 원전에서 발전한 전기를 사다 쓰기 때문에 탄소 제로 정책을 하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물론 영국에는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바람이 적은 날이라든지 날씨가 나빠서 해가 안 나는 날은 전기 생산이 참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탄소 제로는 영국에서
딱 맞는 그런 그 정책이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참 다릅니다. 그런 주장은요, 일종의 하나의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돼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들이 일요일에 가게 문을 닫고 교회를 나오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더 수입이 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문을 하루 더 열면은 반드시 수입이 더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탄소 제로 정책을 쓰면요, 그만큼 경제에는 타격이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 해서 야, 그거 탄소 제로 정책 하지 말자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탄소 제로 정책, 그래 it's okay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죠. 그거를 반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저 오케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탄소 제로 정책이 최선은 다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 앞으로 우리의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